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어느덧 우리가 학기 시작한 지 이번 주가 11주 차예요. 근데 강의로는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날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1주 차이지만은 오늘 이제 10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까 합니다. 10강 1차 시, 10-1강이죠. 여기서는 오늘 이제 주제로 제가 대학 내 폭력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대학 내 폭력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뭐 따로 어디 그 정의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대학 내에서 이렇게 이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대학 내 폭력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첫 번째가 선후배 간에 일어나는, 선후배 사실 친밀하고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군대 문화에 뿌리를 둔 그런 이제 뭐 물리적인 폭력들, 구분기 잡기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서, 성 관련 사회 문제로서 미투와 관련된 즉 성폭력의 문제를 갖다 이제 같이 다뤘었는데, 대학 내도 역시 예외이지 않아요. 그러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폭행, 이런 부분까지 발전하는 예는 극히 드물지만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신학기가 되면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또는 연합 MT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바로 우리 대학 내에는 뭐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남녀공학에서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청춘 남녀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수업도 받고 대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캠퍼스 커플도 생기게 되고 남녀 간의 어떤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남녀 간에 일어나는 문제로서 소위 폭력적인 형태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 내 폭력 문제로 이렇게 열거를 한 요거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대학 내 폭력을 갖다가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여기는 해마다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이제 신입생들이 이렇게 새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입생들에 대한 군대 문화의 뿌리를 갖다 두고 있는 선후배 간의 어떤 군기 잡기, 이러한 형태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뭐 강압적인 어떤 음주를 갖다가 이제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마다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 왔고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해왔죠.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T라든가 또는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강압적인 음주 폭력들, 즉 음주를 갖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폭력적인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대학 내에서도 역시 예외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제 미투와 관련된 성폭력의 문제인 것이죠. 특히 우리 이제 대학은 청춘 남녀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남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통틀어서 대학 내의 폭력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대학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폭력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선후배 간에 특히 선배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들, 군대 문화의 어떤 그 상명하복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뿌리를 둔 그런 이제 폭압적인 군기 잡기 또는 강제적인 음주 폭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성폭력 문제죠. 성폭력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한 성폭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캠퍼스 내에서도 예외 없이 예,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뭐 거의 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성폭행의 문제도 가끔씩 등장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남녀 학생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교제 중인 연인 간에 발생하는 이제 폭력적인 행위. 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의 형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죠. 성폭력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협박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물리적인 폭력이라든가 언어 폭력 또는 정서적인 폭력 또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폭력 뭐 이런 거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스토킹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 즉 선배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 또 성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입생에 대한 신입생 환영회 또는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소위 이제 MT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신고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하고 노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가해지는 무차별 폭행이라든가 또는 얼차려, 기합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입생들을 환영한다는 그런 이제 명분하에 이제 가해지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폭력 행위인데요. 오히려 선후배 간의 친밀성을 갖다가 추구하고자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강압적인 가혹행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음주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제 하도록 한다라든가 그래서 사망 사고에 이르는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매스컴에 몇 번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군대 같은 그런 어떤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는 특히 일부 그런 어떤 계열, 일부 학과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로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선후배 간의 군기가 엄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자주 등장하고 그랬었던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선후배 간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군기 잡기, 가혹행위 이러한 이제 물리적인 폭력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 어떤 뭐 하나의 캠퍼스 내 문제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선후배 간의 어떤 친밀감을 어떤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이제 그런 이벤트성인 그런 것들은 요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조선시대에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도 사실은 있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진짜 대학 내에서의 어떤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나타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문서는 18세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고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후배를 귀신으로 부르며 재주도 없으면서 벼슬을 했으니 담배와 고기 등을 선배에게 바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대학교 신입생 신고식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전북 원광대학교 사범대에서 지난 4일에 벌어진 신고식입니다.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신입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파란색 천막을 깐 바닥에 앉아서 어떤 액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이날 80여 병의 막걸리가 뿌려졌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아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학생들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역시 선배들이 바가지에 담긴 액체를 붓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넣은 오물 막걸리였습니다. 학과 동아리의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른바 액땜을 위해 오물 막걸리를 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진 일은 막걸리 투척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건국대에서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OT 과정에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이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돼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도 있었죠. 지난 22일에는 대전의 한 대학교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신입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2명이나 신입생이 음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이 신고식, 사실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응을 돕기 위한 절차일 텐데요. 마음은 사라지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가혹행위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렇게 가혹행위들이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 특정 계열들, 특정 학과에서는 선후배 간의 어떤 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매스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선배 6명이 신입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이 열심히 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11차례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때렸고 수시로 뒷짐을 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속칭 원산 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폭력들, 선후배 간의 어떤 친밀감을 갖다가 이렇게 꾀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폭력들은요, 사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나타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물에다 빠뜨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폭력 행위인 것이죠.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런 이제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들 굉장히 뭐 다양한 학과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꼽았었던 대학 내 폭력 문제가 바로 이제 대학 내 성폭력 문제인 것이죠.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폭력 관련 성 문제와 관련된 그 이제 사회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미투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대학 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MT 등에서의 성희롱의 문제, 또 단체 채팅방이나 우리 뭐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데서도 SNS를 통한 성희롱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교수와 학생들 간에, 즉 사제 간의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성폭력도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아주 극단적인 성폭행까지는 가지 않지만 성희롱의 문제라든가 추행, 때로는 성추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그래서 대학가에 만연하는 성희롱, 성추행, 또 성폭행, 이러한 것과 같은 성폭력들도 여전히 뭐 그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이긴 하죠.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지난 2월 공과대학 16학번 남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뒤풀이에서 동기 여학생과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솔직하게라는 명분으로 농담이겠지만 뭐 성매매를 주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특정 여성을 음식에 비유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해당 학생들을 불러 진상 파악을 했더니 성폭행을 의미하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를 이제 묶어놓고 싶다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해요. 제보에 의하면은. 남학생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측은 아직 피해 학생들의 신고는 없지만 진상 조사를 한 뒤 학칙에 따라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MT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으로 이제 성폭력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은 예, 단체 대화방들, 우리 뭐 카카오톡 단체 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 성폭력들, 주로 이제 성희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들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대학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상 보실게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무리지어 대자보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붙은 대자보에는 이 학교 남학생 8명이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언어 성폭력을 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기 사이인 이들이 1년 동안 나눈 대화는 충격적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선 성폭행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동기 여학생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습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자 휴지 챙겼다는 도를 넘어선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막상 저희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화하고 막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이런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들 중 일부는 교내 성평등 지킴이를 맡거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총학생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내로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자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예, 대학 내 성폭력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있었던 여성의 인권 영화제, 여기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인권 영화제의 한 컷인데요. 이 소위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합격한 그 학생이 진술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갖다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대학 내에 만연한 성폭행 문제, 또 이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대학의 처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발하는 그 헌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또 다른 그 장면에서는 캠퍼스 내에 데이트 강간 사교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하는, 증언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도 있고요. 요 학생의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미국 내 대학이라고 하는 UC 버클리의 재학생이 그런 이제 증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 내 공공연하게 참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플래카드도 걸고 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써 있죠, 여기? Thank you for your daughter. 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어떤 남학생들이 뭐 장난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 의미 깊은 저는 이제 문구를 갖다가 이렇게 내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갖다가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다룬 바가 있고요. 그 영상을 갖다가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asking if you were to get into Harvard, would you accept? And I said yes, because I knew my mom would kill me if I said anything else. The first few weeks, I made some of my best friends, but 2 of us were sexually assaulted before classes had even started. I went to the Dean of Students' office, and she said,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 don't talk to anyone about this. They protect perpetrators because they have a financial incentive to do so. The problem of sexual assault on campuses is enormous.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y cover these crimes up. There's a lot of victim blaming. He lectured us about how we shouldn't go out in short skirts. They told me, despite the fact that I had a written admission of guilt, that what I presented to them could only prove that he loved me. They discourage them from going to the police. If it goes to the police, then it's more likely to end up as a public record. Universities are protecting a brand. Campus police cannot contact an athlete. He won the Heisman Trophy with his DNA rape kit. Just sit down with the students and ask them, where are the hot spots? SAE. Sexual assault expected. The second most common type of insurance claim against the fraternity industry is for rape. Her rapist's name matched the name of 2 other cases, and he was allowed back on campus. The message is clear. You're not going to win. We star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at campuses across the country. Why has no one connected the dots before? These students went from sexual assault victims to survivors and now activists. My name is Carolyn Luby. My name is Alexa Schwartz. My name is Ari Mostov. This is a national problem. I was getting threatened. It was working in their favor to silence me, and I was terrified. I thought if I told them, they would take action, but the only action they took was against me. We've got a lot further to go. 네, 대학 내에서 일어났든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났든 이 성폭력의 문제, 이 성폭력의 문제는 사실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은 그런 성폭력의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빈 주커 판사는 미국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 있는 판사인데,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의 문제는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이, 예스를 했어야만이 이제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스라고 하지 않은 그런 성폭력의 경우는 무조건 강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그러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지침을 갖다 이제 마련한 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든 행위는 왜 동의가 필요한지, 예, 꼭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re's one thing I can never have sex without. It's not something I carry in my wallet. It's not something I can buy or something I take. In fact, it has to be given to me. It's consent. And without it, I can't have sex. And neither can you. Because sex without it is not sex. It's rape. Consent. If you don't get it, you don't get it. It's on us to stop sexual assault. Learn how and take the pledge at itsonus.org. 예,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 예,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은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 요 피해자의 92% 정도가 학교가 되든 관계기관이 되든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문제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학 내 성폭력 문제 중에서 또 좀 심각한 것들이 이 사제 간에,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의 문제라든가 성추행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뭔가 위계에 의해서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가 TVN에서 상영이 됐었던 그런 드라마를 갖다 이제 캡처를 했어요. 예, 그걸 갖다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성적 자기 결정권의 주체로서 단호하게, 또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치마들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보는 게 당연하지. 성범죄의 원인 제공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하여튼 그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인 거 알지? 수업 시간마다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야. 최예지입니다.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기업의 마케팅 문제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학생, 오늘 입은 치마처럼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 네. 하여간 맨날 남자 만날 생각만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오늘 발표엔 전혀 관심도 없지? 정신 차려. 요즘 말이야, 룸사롱 언니들도 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 진짜 열받는 건 수업 시간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린 저 사람한테 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을이니까. 야, 아가씨, 그만 됐으니까 들어가봐. 난 초이스 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이구, 울어요. 아이고, 요즘 여자들이라. 내가 밥 좀 놔줄 테니까 들어가봐. 들어가봐. 교수님, 그거 성희롱입니다. 어? 그 자네 뭐라고 그랬나?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이게? 내비도 쟤 그거잖아. 쿵쾅쿵쾅 꿀뱀이. 놀고 있네. 야, 쳐다만 봐도 시선 강간이래잖아. 난 뱀이띠. 나는 성희롱한 기억이 없는데. 방금 전에도 하셨고 매 수업 때마다 하셨는데요. 발표 중인 학생한테 발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인격 모독과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듣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아니세요?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자네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닙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이 거기 자네. 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요. 저는 교수님 수업이 제일 편합니다. 교육입니다, 교수님. 자네 내 말이 불편할까? 자, 내가 성희롱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참 이상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 난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걸까? 저요. 뭐? 교수님이 성희롱하신 거 저 봤다고요. 그때 저도인데요. 저도요. 저도 봤어요. 너 완전 개판이구만 이거. 어? 여기 내 강의실이야. 내 강의가 불편하면 다들 나가. 얼씨구. 이것들 이거.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예지야, 가자. 어이가 없구만. 아, 참. 우리끼리 수업 할까? 나 성희롱 거 없지? 그날 밤 성교수 연구실 문에는 학생들이 보낸 수많은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함께 바꿔나가자. Me too. With you. 네, 잘 보셨습니까?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 문제 미투. 혼자서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미투의 with you 하는, 함께하는, 또 그런 공감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점차 우리 사회를 갖다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